공식 이미지가 통으로 유출되면서 김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기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로랑 테크튜브 아로랑입니다. 우리 시간 2월 2일 갤럭시 플래그십 S23 시리즈 드디어 발표가 되는데요. 이 제품 공식 렌더링 이미지는 물론이고 이렇게 정품 액세서리 케이스까지 전부 유출이 되어버렸습니다. 애플만큼은 아니더라도 발표 전에 모두 유출되는 건 좀 관리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 매년 이런 패턴이라 이제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S23 시리즈는 S21부터 유지됐던 이 후면 컨투어 컷 디자인을 버리고 물방울 디자인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주 심플한 마감으로 변경이 됩니다. 전면 베젤 디자인도 아주 미세하게 바뀌는데요. 특히 S23 플러스 모델 같은 경우 역대 가장 얇은 베젤을 갖게 됩니다. 현재 가장 얇은 베젤의 휴대폰은 샤오미 13 일반 모델인데요. 상단과 좌우 베젤이 1.61mm, 하단이 1.81mm입니다. 갤럭시 S23 플러스 같은 경우 상단과 좌우 베젤이 1.5mm, 하단이 1.7mm, 0.1mm 차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가장 얇은 베젤의 휴대폰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S23 일반 모델과 울트라는 S23 플러스보다도 샤오미 13보다도 더 두꺼운 베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면 베젤이 가장 얇은 모델을 사용하고 싶다고 하시면 이번에는 S23 플러스 모델을 선택하셔야겠어요. 물론 S23 플러스 모델을 선택하실 경우 울트라 대비 떨어지는 스펙 어느 정도 감수하셔야 하는데요. 우선 디스플레이, 울트라의 2K 해상도 6.8인치 대신 FHD 플러스 해상도 6.6인치 디스플레이에 만족하셔야 합니다. 화면 주사율도 최신 LTPO 120Hz가 아닌 일반 120Hz가 적용되고 이 후면 카메라 역시 2억 화소 대신 5000만 화소 메인 광각 카메라가 울트라에 탑재된 10배 광학줌은 플러스 모델에서는 아예 빠지게 되죠. 배터리도 울트라보다는 300mAh 적은 4700mAh, 고속 충전도 울트라의 45W보다 느린 25W가 들어가고요. 정발 가격 자체가 30만원가량 차이가 나는 모델이라 이 정도 스펙 차이는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울트라가 아닌 플러스 모델을 선택하게 되면 이런 스펙 차이는 있다는 점. 사실 플러스 모델은 시리즈 3가지 중 가장 인기 없는 모델이긴 합니다. S22 시리즈 판매량에서도 50% 이상이 울트라, 일반 모델이 30%, 플러스 모델은 20% 정도였거든요. 결국 비싸지만 풀스펙의 울트라로 가든지 아니면 아예 이 가볍고 작은 사이즈의 일반 모델로 가든지 플러스는 중간에서 말 그대로 어정쩡한 모델이 되어버린 거죠. 물론 카메라 사용이 많지 않고 무거운 휴대폰이 부담되시는 분들, 하지만 6.1인치대 휴대폰은 또 너무 작아서 불편하신 분들께 플러스는 어쩌면 가장 적당한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쯤에서 잠시 중국 시장 상황 예상을 좀 해보면 사실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S23과 S23 플러스 모델이 현재 예상되는 스펙으로 출시될 경우 중국에서는 가격과 스펙 모두 중국산 휴대폰들 대비 메리트가 현저히 떨어지는 모델이 됩니다. 더욱이 지금 예상되는 가격 인상까지 돼서 정발될 경우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량은 안타깝지만 역대 최저치를 찍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울트라는 아직까지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펜을 사용할 수 있고 디스플레이도 최상급의 디자인도 괜찮고 판매량의 변수라면 이 정발 가격이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대비 20-30만원 비싸게 출시되는 중국 시장인데 여기서 더 오르면 거의 200만원 가까이 주고 안드로이드 바형 휴대폰을 구입한다는 얘기거든요. 아무리 갤럭시 찐팬이라고 해도 그 가격에 갤럭시를 구입할 만한 소비자들이 과연 있을까 싶어요. 물론 중국이야 이젠 거의 포기한 시장이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는 크게 아쉬워할 부분도 없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갤럭시 S23 시리즈 이전과는 달리 좀 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할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관상 변화가 크지 않고 스펙도 프로세서 외에 아주 큰 업그레이드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디테일한 부분들 예를 들어 탭틱 엔진에 또 원가 절감 들어갔는지 S22 울트라 진동 약하다는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요. 그리고 GOS로 여전히 성능 제한을 할지 발열은 좀 잡았을지 이건 원신 돌렸을 때 평균 프레임과 발열 정도 측정해보면 바로 나오니까 야간 사진 화질 개선 외에 다른 카메라 성능은 얼마나 좋아졌을지 지금처럼 스테디 옵션 켜면 화각이 너무 좁아지거나 화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문제는 없는지 고질적인 문제인 셔터 딜레이는 개선이 됐을지 그리고 미세한 버벅임은 아직도 있는지 등등 실제 제품을 만져봐야 확인이 되는 부분들 제품 구입에 앞서 더욱 중요한 체크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광고가 아닌 정말 일반 유저들의 실사용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제가 있는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2주 정도 정발이 늦기 때문에 가장 빨리 제품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매장에서 만져보는 수밖에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정도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는 셔터 딜레이 문제, 이번만큼은 정말 해결이 됐을지, 이 두 번째는 동영상 퀄리티가 아이폰 대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을지, 아무래도 카메라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현재로서는 가장 궁금하네요. 자, 오늘은 갤럭시 S23 시리즈에 대한 소식들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디테일한 부분들은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큰 틀에서는 딱히 문제될 만한 게 안 보여서 사전 예약 100만 대 판매는 무난하지 않겠나. 물론 15에서 20만원 정도 이 정발 가격 인상, 또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리고 휴대폰을 3년 이상 쓰시는 분들도 많아졌고 변수가 많긴 한데, 그럼에도 국내에서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니까 아무튼 관련 소식이 또 나오면 영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